만약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키위를 드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고 많은 어르신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6세 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의사에게 권유받아 키위를 드셨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드시지 않으며 하루만 보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지고 밤에는 숨이 차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졌고 신장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문제가 키위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키위 자체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드시는 방식과 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고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키위를 올바르게 섭취하면 그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뛰어난 천연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간의 해독을 돕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며 심지어 혈관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더 좋은 점은 별다른 약이나 영양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키위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잘 고르는 방법, 보관하는 요령,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 어떤 종류의 키위를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키위는 작고 친숙한 과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효능과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위라고 해서 전부 같은 키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키위를 살 때 그냥 보기 좋은 것을 골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키위는 종류에 따라 성분과 기능이 다르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키위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골드 키위와 그린 키위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이 두 가지는 맛도 다르고 몸에 미치는 작용도 크게 다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먹는다면 키위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가장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골드 키위는 노란빛이 도는 부드러운 과육과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비타민 C 함량이 특히 높아서 단 한 개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고 잦은 피로, 감기, 잔병 치레에 시달리는 분들께 특히 권할 만합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얼굴에 생기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린 키위는 다소 신맛이 강하고 질감이 조금 더 단단합니다. 이 키위는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며 특히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알맞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린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고 식후 소화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복부 팽만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그린 키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키위를 드셔야 할까요? 단순하게 말해 면역력 강화와 피부 개선이 필요하다면 골드 키위를, 장 건강과 소화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린 키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종류를 적절히 조절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제 키위의 종류와 그 특징을 알게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왜 이 과일이 50세 이후의 건강에
특히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류별 키위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왜 이 과일이 중장년층에게 특히 소중한 자연의 선물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맛이 좋거나 비타민이 많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키위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큰 건강 고민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드문 과일입니다. 바로 노화, 피부 건강, 그리고 혈당 관리입니다. 첫째, 키위는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50세를 넘어서면 피부의 탄력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거나 숨을 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지나치게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며 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키위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천연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 키위에는 레몬보다 3배 이상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으며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막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2개의 키위를 4주간 섭취한 사람들은 혈액 내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최대 33%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둘째,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를 잃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칙칙한 피부톤, 눈 밑 다크서클, 깊어진 주름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건강의 신호입니다. 키위의 풍부한 비타민C는 체내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하게 하며 비타민K는 혈액순환을 개선해 눈 밑 혈액 정체를 줄여줍니다. 또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성분은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음식 속 독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자연스러운 빛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키위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는 약 50으로 비교적 낮아 섭취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으며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식후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슐린 분비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비타민C는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효과만으로도 키위는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실용적인 과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키위 섭취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키위는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밝게 하고 혈당까지 안정시켜주는 놀라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키위를 매일 드시는데도 왜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흔한 잘못된 섭취 습관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과일이라면 어떻게 먹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키위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3가지 키위 섭취 실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우유와 함께 키위를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상큼하고 건강한 스무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장에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 현상을 일으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장에 무리가 가고 더부룩함이나 잦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는 62세 한 여사님도
이 조합으로 인해 매일 속이 차고 설사가 반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계란과 함께 키위를 먹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을 먹고 후식으로 키위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란 역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며 키위의 효소가 이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 과정이 복잡해져 위장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트림이 많아지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아침 식후 소화불량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잘못된 음식 조합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주의해야 할 실수는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키위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키위에는 칼륨과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는 건강한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축적되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거나 손발 저림,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으며 비타민 K는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떨어뜨려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 따르면 뇌출혈로 입원한 환자 중 상당수가 키위나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 K 풍부 식품을 조절 없이 섭취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키위는 그 자체로는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언제 어떤 건강 상태에서 먹는지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위를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제가 직접 추천드리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키위 조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위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키위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주방 안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조합은 제가 수많은 상담을 통해 검증한 레시피이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 개선을 경험하신 방법입니다. 특별한 기구나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조금의 습관 변화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키위와 바나나입니다. 이 조합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운동 후 피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칼륨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키위의 비타민 C와 소화 효소가 더해지면 두 과일은 서로의 장점을 살려 중년 이후에도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스무디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이 운동 후 키위 바나나 스무디를 마셨을 때 피로감이 20% 줄고 심박수가 안정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체조나 산책 후 이 조합을 드셔보세요. 단 15분 만에 몸이 가볍고 기분도 한결 상쾌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키위와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치아씨드와 함께 드시면 뇌의 건강과 기억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물건을 자주 놓치는 일이 잦아지지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치매의 시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뇌도 역시 영양이 필요하고 제대로 돌봄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키위는 뇌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C를 공급하고 견과류는 오메가3와 비타민 E로 뇌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합니다. 한국경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키위와 견과류를 함께 먹은 55세 이상 성인의 기억력이 6개월 후 약 30%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 후 키위와 호두를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키위와 사과입니다. 이 조합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피부를 맑게 하며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과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해 위의 산도를 조절하고 키위의 신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속이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키위와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를 3주간 섭취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낮아졌고 소화 기능과 피부 밝기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사과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고 키위와 함께 드시면 몸속을 맞게 정리하는 자연의 음료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모두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우며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좋은 키위를 고르고 잘 보관하고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키위의 다양한 조합은 단순한 맛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합도 잘 익지 않았거나 신선하지 않은 키위로 만든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건강한 키위 습관의 시작은 좋은 키위를 고르고 잘 보관하며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작지만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맛있고 영양가 높은 키위를 고르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표나 포장 상태만 보고 키위를 고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손과 눈의 감각입니다. 적당히 부드럽고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지며 껍질에 큰 흠집이나 갈색 반점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골드 키위는 표면이 매끈하고 색이 고르게 노란빛을 띠며 그린 키위는 약간 단단하지만 하루 이틀 안에 드실 거라면 살짝 무른 것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만약 키위를 눌렀을 때 즙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말랑하다면 이미 과숙 상태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보관 방법입니다. 익은 키위는 실온에 오래 두면 쉽게 무르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양파나 마늘처럼 냄새가 강한 채소 옆에 두면 향이 배일 수 있으니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를 하나씩 키친타월이나 종이봉투에 싸서 냉장고 신선실에 넣어두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덜 익은 키위를 빨리 익히고 싶으시다면 바나나 옆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나나에서 나오는 천연 에틸렌 가스가 키위의 숙성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섭취 시점입니다. 키위는 약산성 과일이기 때문에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 속이 비어 있을 때 키위를 먹으면 위산과 만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키위를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 이후 또는 오후 간식 시간대인 3시 전후입니다. 이때는 위가 어느 정도 활동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 C나 소화 효소, 섬유질의 흡수율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키위는 단지 먹기만 하면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키위를 잘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며 나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에 먹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비로소 키위의 효능은 온전히 발휘됩니다. 그렇다면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하루에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키위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키위를 고르고 잘 보관하며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까지 익히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누가, 언제, 얼마만큼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입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복용 중인 약도 다르기 때문에 키위의 섭취 방법 역시 개인 맞춤형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먼저 특별한 질환이 없고 건강한 상태의 분들이라면 하루에 1개에서 2개까지 섭취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때는 아침 식사 후나 점심 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키위를 후식으로 드시면 다른 음식에서 섭취한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비타민 C와 소화 효소가 함께 작용하여 전체적인 식사 소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늦은 밤 시간에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혈당을 관리 중인 분들은 하루 1개 이하, 즉 반개에서 1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의 당 지수는 낮지만 과일인 만큼 과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망고나 포도 같은 다른 단 과일과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키위는 오후 간식 시간에 소량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급증을 막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린 키위 1개를 취침 1-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린 키위의 풍부한 불용성 섬유질과 소화 효소가 장의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다음날 아침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1잔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뇌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침 식사 후 키위를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가 키위의 항산화 성분과 시너지를 이루어 뇌세포를 보호하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키위 섭취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키위 속의 칼륨과 비타민 K 성분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량을 정확히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품이라도 나의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키위 섭취는 나이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으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먹자는 태도가 중년 이후의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키위라는 작은 과일 속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주의점이 담겨 있는지 충분히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키위는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과일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할지, 언제 먹을지, 무엇과 함께 섭취할지, 내 몸 상태에 따라 얼마나 먹을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루의 간식을 키위로 바꾸는 것, 바나나 대신 사과를 곁들이는 것, 취침 전에 그린 키위를 하나 먹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금, 오늘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당신의 다짐을 한 문장으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오늘부터 키위를 제대로 먹겠습니다. 또는 내 몸에 맞는 음식 선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오늘을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저를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다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도 나눠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 키위를 드시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어떤 식단 변화도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기 돌봄이며 현명한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건강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결과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혜롭게 따뜻하게 건강을 이야기해 나가길 바랍니다.